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어제 이제 파산 긴급 그 상담한 걸 제가 이제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 먹는데 또 다른 전화가 와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극명하게 다른,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사안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전에 찍은 영상은 1번 케이스입니다. 긴급 상담 케이스 1. 채무자가 이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는. 근데 파산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선고 전에. 선고 후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됩니다.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돼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근데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보니까 아파트가 한 6억에서 7억 되고,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죠. 대략 한 1억 8천에서 뭐 한 2억. 시가로는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 3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파산 선고 전이므로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빨리 취하를 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90일 이내, 3달 이내 가정법원에 없는 법원은 이제 본원이, 지방법원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 심판 신청입니다. 법원에서 상속 포기 결정을 내려줍니다. 요즘은 사법보좌관이 해줘서 광주 같은 데는 3일 만에 나오고, 뭐 의정부도 한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심판 결정을 받은 다음에 파산 면책을 다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법원에 한 상속 포기는 만약에 이때 다시 파산 면책 신청하면 관제인이 상속 포기한 걸 문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안 됩니다. 가정법원의 한 상속 포기 심판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는 뭐 저희 그 유튜브도 그렇고 법률 블로그도 그렇고 뭐 다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판례라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파산 면책을 2번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재산 손실 없이 깔끔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제 얘기한 긴급상담, 파산 긴급상담 케이스 1이었습니다. 사나마 의정부 같은데 빨리 다음 주 월요일에도 파산 신청을 취하라 그랬어요. 인감을 첨부해서 인감도장 찍고, 뭐 변호사나 법무사가 꼼지락거리기 전에 그 인감 첨부해서 제목 파산 면책 신청 취하서 사건 2021 하단 3917 채무자 홍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 신청인 홍길동은 파산 면책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이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취하합니다. 띄고 2022년 2월 22일 홍길동 가로 열고 여기다 인감 도장 꽝 찍고, 그 다음에 뒤에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의정부 지방법원 파산 및 단독 규중. 그렇죠? 사건 번호 알죠? 그럼 검색해보면 나오죠. 이게 어제 했던 긴급상담 케이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요걸 끝내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또 이제 전화가 와서 한번 보니까 그거는 요거하고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채무자는 부친 사망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여긴 좀 이제 서울인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가 좀 비싸죠. 30 몇 평 정도, 3, 40평. 16억 원의 아파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가족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모친 명의로 단독 등기했습니다. 채무자를 비롯한 5자녀들은 이제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겁니다. 가정법원에다가 공식적으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협의 분할하면서 어머니가 다 갖기로 하자. 우리는 0, 0. 그러니까 이 분의 그 상속 지분은 5, 2, 10, 어머니는 3이니까 13분의 2가 되죠. 어머니가 13분의 3. 자, 그럼 16억이면 여기서 채무가 3억 있다고 쳐도 13분의 2니까 13억 곱하기 13분의 2면 얼마? 2억을 토해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상속 지분을 모친에게 넘기는 행위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형태로 사행이나 파산에서는 부인 대상입니다. 이후 채무자는 요까지 한 상태에서 채무자는 이게 이제 막 작년 한 4, 5월에 일어났고 8월에 파산 면책 신청을 했어요. 8월인가 9월에. 그 이후에 했네. 한 11월? 파산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3월 달에 이제 파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전에 취하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분할 협의 때문에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취하하더라도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면책을 안 해줘요.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관제인이 모친을 상대로 지분을 내놔라, 2억을 토해내라라고 소송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100% 집니다. 거의.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아까 했죠. 16억에서 채무 3억 빼면 13억. 13억 곱하기 13분의 2, 2억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관제인과 만약에 선고를 받는다고 치면 관제인과 협상을 잘해 최대한 적게 내는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재산 손실로 면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산을 안 내놓고 그냥 난 면책 받기 싫다 하면은 그냥 파산 면책 취하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향후 10년 동안. 자, 긴급 케이스 앞에 거는 재산 손실이 있은 다음에 면책하는 거고 이거는 재산 손실 후 앞에 거는 재산 손실 없이 면책하는 거고 이거는 재산 손실 후 면책이죠. 똑같은 차이점은 뭡니까? 앞에 거는 상속 포기 심판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상속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상속 포기 심판을. 그래서 선고 전이라면 걱정 없습니다. 파산 선고 전이라면 선고 후라면 문제 없는데 파산 선고 후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내 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그 파산 면책 하에서는 파산 면책 절차에서는 관제인이나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산 선고 전에 상속이 일어난 거는 그때 이미 채무 초과했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사람과 그냥 협의 분할을 한 사람은 이렇게 파산 긴급 상담 1, 파산 상담 2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2억을 토해내느냐, 2억을 굳히느냐. 그쵸? 엄청난 차이죠. 변호사의 조언이라든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제가 이런 거 구제한 게 유튜브 하면서 한 2-3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선임을 했죠.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됐는데, 한 분은 그냥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전화 상담을 짧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알려줘서 아마 그날 상속 포기 무조건 하라고 그렇죠? 해서 아마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파산 면책을 해도. 그래서 이렇듯 이 협의 분할하고 상속 포기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속 포기,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는 신분행위로 봅니다. 신분행위로 봐서 이 집안, 상속인과 연결된 모든 것을 절단하겠다. 나는 재산이고 아무것도 안 받겠다. 신분행위를 보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행위로 봅니다. 재산행위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받고 다만 내가 그 중에 지분은 제로라. 아니면 특정한 땅은 안 받겠다든지 예금은 안 받겠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모시는 아파트를 하는데 나는 그 지분을 제로로 한다든지 이건 재산행위고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는 신분행위입니다. 사실상 본질은 똑같죠. 안 받는 데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그래서 일부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에는 똑같은 행위인데 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사행위가 이건 안 되냐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는
형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실무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확고부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자녀들이 모여서 전략을 논해야 돼요. 아, 나는 상속 포기하고, 나는 한정 승인하고, 나는 상속 포기하고, 나는 그냥 뭐 단순 승인하겠다든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뭐 정상적인 상황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돌아가는 사람이 빚이 많다 그러면 자녀들은 상속 포기할 것인지 한정 승인할 것인가 논의하고, 재산이 많은 분이 있으면은 뭐 받아서 빚을 갚을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받아서 갚는 게 맞죠. 뭐 한 20억을 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는데 빚 뭐 한 몇 억은 갚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이 어떻게 그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파산 절차에서 운명이 갈립니다. 파산 절차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파산 절차가 아니라면. 파산이 상속과 만났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뭐 복잡하기보다도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지금 긴급상담 1, 2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급상담 어제 케이스 하나를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또 상담이 대비되는 상담이 와서 마침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나마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상속 포기 심판을 하는 포지션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미 상속 분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3달 이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반드시 3달 이내에, 기간 연장을 하는 거는 기간 연장 심판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재판을 신청해야 돼요. 기간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 2번 정도. 6개월 연장했는데, 뭐 그걸 별도로 하기 전에는 3달 내에 해야 됩니다. 예, 이걸 잘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고, 결국은 이제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상속이 문제가 되면 법률 문제는 변호사한테 조언 내지 자문을 얻어서 확실하게 그 포지션을 취하는 게 가장 좋고, 뭐 요즘은 이제 돈이, 그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생전에 어떤 유언이라든가 유언 공증, 뭐 유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죠. 뭐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뭐 거기에 관심은 없겠지만, 있는 사람들이야, 그쵸? 자녀들이 또 뭐 유류분 문제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또 상속 분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뭐 꽤 있습니다. 그쵸? 변호사들도 아마 뭐 여러 건 변호사 경험이 있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속과 파산이 만났을 때 케이스 2개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